취업을 하려면 참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상식도 좀 알아야 되겠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두 번째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순서입니다. 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상식 전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 첫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서 뭐 1년 8개월 만에 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 경제와 핫한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는 상식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요. 영국의 그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떨까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에도 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올해 몇 승을 올릴까? 네네.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선수의 기록을 깰까? 이런 그렇죠.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경기를 보면 경기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전망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 이제 연초에 많이 나오는데 네. 연초에는 사실 좀 잘 귀담아 듣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안 좋고 또 러시아도 안 좋고 미국 경제는 조금 뭐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이제 2015년 경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세계 경제의 전망은 특징은 네. 이 경제의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메인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4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을 주로 이제 유럽이라고 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19개국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기 때문에 네. 유럽은 그만큼 경제의 블록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 경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경기가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중국은 이 부진과 회복의 갈림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전망을 한 후에 올해 2월에 유럽의 그 중앙은행이 네. 대규모의 돈을 푸는 정책, 즉 네. 양적 완화 정책을 표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것도 경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또 미국의 양적 완화, 또 출구 전략에 모든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관심이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미국이 왜 그때 돈을 푼 거고 그 예. 배경이 어땠죠? 자,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네. 발권력, 즉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찍어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걸 말합니다. 네. 시중은행에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아니 기대치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인해서요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한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 이상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370조 정도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0년 예산을 훨씬 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국면을 축소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양적 완화 정책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럽은 아직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세계 경제를 의논하는 그런 코너가 됐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달러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달러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도 강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요? 있습니다. 예, 이 예. 달러 강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유로화 달러 가치가 올해 네. 하반기쯤에는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99년에 유로가 출범을 했고요. 출범한 당시에는 유로당 1.18달러 정도로 유로화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에는 이 역전이 됐고요. 2002년 중반에 다시 등가 가치가 된 후에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는 줄곧 유로 가치가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로화 달러 가치가 같아질 것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는 말 그대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하반기쯤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러 강세 현상은 이제 국내에서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에 있고요. 네. 이런 달러 강세 현상 지속이 되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그렇죠. 세계 경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세계 경제는 달러로 지금 세계 거래, 무역 거래의 한 60% 정도가 이제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요,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의 수출 채산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의 세계 경제는 흐름이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돈을 푸는 쪽이었죠. 자, 우리가 물을 봐도 물결이 같으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물의 흐름이 다르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요. 이 소용돌이는 물결의 흐름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돈을 좀씩 축소해서 줄이겠다는 뜻이고요. 네. 유럽은 계속 돈을 풀겠다. 풀고요. 네. 일본도 아베노믹스 정책에서 돈을 풀고 약세 기조를 엔화의 약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돈을 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건데 올해 금융시장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은요. 나중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자재 가격, 뭐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요인이 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계 경제도 세계 경제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그렇죠.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되고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코노미스트는 2005년 올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전망을 한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는 좀 명암이 갈릴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제 밝은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올해 3050 클럽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올해 3050달러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입니다. 네. 예, 이건 상당히 이제 인구와 이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요, 고용시장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나라가 올해는 디플레이션, 즉 경기가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그림자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소비가 부진하고 또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바탕으로 오늘 배워본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흐름 바탕으로 타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빨리 풀어봐야 되겠죠. 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보시죠. 네, 타셈 문제입니다. 신문의 제목들만 봐도 경제 상황은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아래 신문 기자 제목들로 미루어 경제 상황을 추론한 것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것입니다. 네. 예, 미국 중앙은행 연이어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완화 축소. 네, 송영래는 아베노믹스, 엔저 가속도, 그다음 재정 적자 늪에서 벗어나는 유럽 국가들. 이런 제목들인데요. 예. 보기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네. 미국 금리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달러는 약세보다 강세 요인이 강하다. 맞는 2번, 것 같고요. 3번. 일본 내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커졌다. 4번. 유럽 내 기업들의 CDS 가산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5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보다 미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달러가 강세일 거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일단 맞는 말이군요. 2번은 맞는 그러네요. 말이고 홍선희 씨가 볼 때는 또 일단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134번 중에 잘못된 건 하나가 있는 것 134 번. 같습니다. 위원님 예. 어떤 건가요? 134번에 좀 빨리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면 돈을 줄여드린다.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죠? 달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 요인보다 강세 요인이 강하고 세 번째를 볼까요? 일본 내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엔저가 가속화된다 그랬습니다. 엔저가 가속화되면은 엔화가 약세되면은 일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은 높아지지만 국내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잘못된 건 3번이 되겠죠. 3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럼 4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CDS 가상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네. CDS 가상금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네. 이자를 더 쳐줘야 되는 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든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산성이 안 좋으면은 그만큼 금리를 더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CDS 가상금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정답은 알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네. 네. 자,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도 알찬 내용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